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2 기초디자인 수업 실물 관찰과 표현이라는 타이틀로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제시된 소재 이 두 가지, 빨간색 노끈하고 이 플라스틱 의자, 지금 화면에 살짝 보이게, 자, 이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실물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 나름 소재도 분석을 해보고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의자의 특징 중에 형태의 특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앉는 위쪽 부분이 사각형이 좀 좁고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그리고 앉는 부위가 총 5개, 25개의 사각형이고, 가운데 가운데 사각형에는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런 높이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찰을 하다 보면 4개의 다리 틈으로 반대쪽 다리의 안쪽이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날카로운 각은 없고 부드러운 각이 있고, 그런 정도. 종이컵과 유사한 느낌이 뭐가 있냐면 위에가 좁고 아래가 넓어서 10개든 20개든 쌓아서 겹쳐서 보관할 수 있다는 특징이 또 있네요. 이 노끈은 이 실패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제외하고 이 끈만 표현하는 건데, 실물을 관찰하다 보면 이 끈이 약간 이 재질이 뭘까요? 이게 플라스틱일 것 같지 플라스틱을 않아요? 녹였나요? 비닐은 아닌데 비닐과 플라스틱의 중간 느낌? 네. 그래서 당기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반듯한 느낌이 약간 훼손되기도 하고, 특히 묶었다 풀었을 때는 이런 자국들이 원 상태로 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관찰을 해서 보면 되고, 또 그리는 과정에서 이게 갈게 찢어지고 또 얇게 찢어진 거는 이렇게 끊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학생들이 수업장에 좀 어느 정도 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제일 많이 틀리는 형태 중에 하나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듯한 이 형태가 이렇게 꼬아서 들어갈 때 형태들이 좀 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자, 그거는 부분적으로 그린 거를 바탕으로 바로 설명 들어가고 수업장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시된 소재 노끈하고 이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실물을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실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소한 걸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끈, 이 옆에서 보면 이제 되게 평면적인 이 끈인데 앞면과 뒷면을 같이 동시에 그릴 때 이 형태가 좀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걸 지금 사례를 보여주고, 끈을 봤을 때는 일단 선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앞에 선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선도 돌아서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선을 먼저 그려줘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앞면을 먼저 그리고 뒤에 면을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치즈처럼 늘어나 보여서 얘를 따따따따따 뒤로 옮겼을 때 여기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는 선을 먼저 2개를 그리고 이 교차되는 지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곡선으로 이어지면은 종이 같은 끈이 아니라 치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보면 여기 지금 화면에 잘 보이죠? 마치 그 키보드 같기도 하고 초콜릿 같은. 그래서 사각형 안에 보면 이렇게 만졌을 때 살짝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볼륨감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태 설명도 좀 살짝 해주시겠어요? 이 의자 윗부분의 형태는 초콜릿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높이가 사선으로 꺾여 있어서 이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거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에 비춰보면 지금 여기 보이네요. 화면에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밝음이 이렇게 통으로 일자가 돼서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외곽 부분만 비춰져서 안쪽은 다시 파란색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플라스틱의 특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업실 그림을 그릴 때 이쪽 부분이 좀 작게 나오는 경우에는 좀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해주면 굉장히 표현력이 있어 보이고 보는 사람들한테 되게 관찰력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소재 분석이라는 거를 쭉 하다 보면 이거 훨씬 더 할 게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큰 것만 먼저 얘기를 했고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린 수업작을 보고 잠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업작 4장을 샘플로 한 화면에 같이 넣어봤는데요. 각 그림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들로 선별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편의상 1, 2, 3, 4로 구분을 했고요.
1번 그림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의자에 동그란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구멍 안쪽으로 보이는 뷰가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본 다른 의자가 있는 세상이네요. 네. 두 번째 그림의 특징은 일단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이 소재, 이 의자의 재질 네.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세든지 보시면 이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얼핏 잘못 보면 형태가 틀렸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처리한 솜씨를 보면 형태 틀릴 정도의 아이는 아닌 것 같고 네. 실물을 끈으로 묶었을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모아지는 네. 그 특징을 놓치지 않고 그렸고 실제로 끈이 뒤에서 이게 잡아주고 있고 당기고 있고 그 특징이 일단 재밌게 나와서 화면에서 가장 재밌어 보이는 거. 세 번째 그림을 그린 학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력이 좋은 학생이고요. 필력이 좋고 잘 그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리본이 좀 산만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듯한데 또 자세히 보면 이 선들의 조합으로 삼각형이 연출되어 보이고 화면에서 보면 또 머리에서 보면 원의 형태도 연상되어 보이고 사각형은 이 소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 보이게. 근데 일단 첫인상이 끈이 조금 난잡해 보이는 단점은 좀 있어 보여요. 네 번째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 다르게 일단은 끈의 특징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굳이 접거나 찢거나 하지 않아도 이 종이 노끈이 가지고 있는 공간감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끈을 실제로 이 아이가 그냥 상상해서 그리지 않고 실물을 봤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게 제 맞습니다. 의자 안에 있는 이 공간에 이렇게 막 풀어진 이 끈들이 뒤엉켜서 실제로 거기에 있고 그걸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 관찰을 통해서 아이가 그렸다라는 게 느껴져서 사실 의자랑 보면 조금 형태가 틀려 보이기도 하는데 장점들이 워낙 크게 빨리 첫 느낌으로 와서 그런 단점들이 조금 커버가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보면 좀 어색하긴 한데 장점이 워낙 커서 네. 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림의 원본 4장이 지금 순서대로 있는데요.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니까 느낌이 더 좋네요. 근데 지금 이게 의자의 구멍인데 이 표현을 보면 선명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흐릿한 느낌으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물을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초점이 흐려져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형태의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아이가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관찰력이 좀 있는 학생이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이 끈의 위치가 이 끈을 기준으로 해서 여백이 하나, 둘, 셋으로 나뉘는데 간격이 좀 비슷해서 조금 여백이 지루해 보이지 않았나. 이거의 위치를 조절을 해서 넓고 좁고 넓고 뭐 이런 식으로 여백까지 계산했으면 좀 더 화면 구성이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공간 분할이 아쉬운 점. 네, 그리고 지금 다른 뒤에 있는 그림들하고 비교를 하면 의자의 이 사각형이 25개가 보이는 이 시점, 그리고 밑바닥을 보이는 시점, 이게 두 개가 재밌게 나온 것 같은데 다른 그림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시점이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맞아요. 그 그림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시점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금방 얘기했던 건데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둘 다 밑에가 보여서 얘를 반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에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끈 채도가 높아서 그림이 되게 환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뭘까요? 아까 노끈 찢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시험 같기도 하고 면도칼로 긁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실물에서 보면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느낌, 그게 끊기면서 오는 거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것 같은데 뭐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이걸 넣고 싶었나 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좀 오버했으면 시선이 엉뚱한 데로 분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오, 화면으로 보니까 음. 더 잘 그려 보이네요. 그러네요. 프린트로 볼 때랑 느낌이 좀 다르고 일단 시원하네요. 딱 봤을 때 표현도 되게 자신 있어 보이고 네. 여기 참 어렵게 써서 그러는데 여기는 반대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에 또 반복이긴 한데 네. 반대로 했어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주제부인데 이게 너무나 양쪽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런 경우는 이쪽 면보다 이쪽 면이 크던지 그 반대가 되는지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뒤에 있는 의자는 이게 넓고 좁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리본을 음. 그려줬는데 예. 주제부에 포인트를 주려고 리본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본이 너무 강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끈을 묶다 보면 매듭이 저렇게 리본 형태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이제 쫙 깔아놓고 평가를 받는 입장으로 보면 뭐 2장, 3장 넘어서 하나씩 막 이렇게 리본이 계속 나오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식상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뻐 보이려고 그렸다면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소재라면 한 번쯤 생각하고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원본으로 보니까 역시 필력이 조금 딸리는 학생 그림이긴 한데 2학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맞아요. 이 아이의 가능성과 그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한 능숙해 보이는 좀 비교적 경력이 있어 보이는 다른 학생들이 충분히 저런 방식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실물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아이디어 스케치를 전개했다라는 게 일단 평가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확한 드로잉 연습 많이 하면서 지금처럼 실물에 참신하게 잘 접근하는 그 해석 방식 그런 건 계속 앞으로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이 의자 위에 떨어지는 그림자 때문에 공간감이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그림자가 없네요. 그러네. 그리고 표현력이 좀 조금씩 어설퍼서 아무래도 기초 디자인 특히 주제부 쪽에서는 소묘를 잘하는 아이들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 이 학생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듯이 관찰 있게 계속 진행을 하되 소묘력과 드로잉 뭐 비슷하지만 아무튼 그거 계속 공부해주면 얼마든지 고3 때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생 수업작을 가지고 가볍게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소재로 열심히 수업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 안녕.